진짜 한쪽 눈 나빠지는데 두세 달밖에 안 걸렸어요. 어떻게 한쪽 눈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각장애를 가지게 될 전조 증상이야 라고까지 느끼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정확히 진짜 2달 후에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저는 시각장애 되고서는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시각장애를 가졌는데 내가 지금 힘들다, 처음에 딱 시력을 잃었다라는 걸 느꼈을 때는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시력을 잃었다는 걸 알았을 때는 한쪽 눈만 안 보였거든요. 사람이 진짜 한쪽 눈만 안 보였을 때 저는 제가 눈이 안 보인다는 거를 느끼지도 못했어요. 제가 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불편함을 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축구를 하는데 공이 위에서 딱 떨어지잖아요. 이 거리감, 그게 탁 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못 받지? 어쩌면 당연히 축구를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타이밍을 못 잡지? 그리고 그때 제가 당구를 쳤거든요. CA로서 당구부가 있어서 당구를 쳤는데 당구도 원래 잘 쳤어요. 남들보다 잘 쳐서 난 역시 소질이 있군 하면서 탁탁탁 치던 게 좀 더 어려워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딘가에 살짝살짝씩 부딪히는 게 잦아졌어요. 그리고 책을 보는데 뭔가 빛번짐처럼 빛 때문에 안 보이나? 라고 느낄 정도로 책의 글자가 왜 이렇게 약하게 보이지? 그런 느낌도 있었고, 저는 눈을 감아도 앞에 동그라미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뭔가 떠다니는 것 같은. 처음에는 그게 되게 조그맸어요. 근데 그게 되게 커져가요. 그러니까 그게 제 앞을 막처럼 가로막고 가운데는 안 보이는데 주변 시야만 살짝 살아서 여기서 떠다닐 때 살짝 뭐가 움직인다. 뭔진 몰라요. 근데 오른쪽은 그 전에 안 보이게 돼서 여기서 살짝씩 뭔가 깔짝깔짝 돼야 움직이는 건가? 라는 느낌처럼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뭐지? 꿈인가? 왜냐면 저도 졸려서 눈을 감고 버스 타고 집에 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눈을 떴는데 안 보이니까 꿈인가? 아니면 눈 꺾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해서 한쪽 눈을 싹 가려보니까 또 안 보이고, 뭐지? 잠을 못 자선가? 그러니까 부정을 하는 거죠. 이건 그럴 리가 없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한쪽 눈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각장애를 가지게 될 전조 증상이야 라고까지 느끼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면 저는 안 보면서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전조 증상이었던 거죠. 진짜 한쪽 눈 나빠지는데 두세 달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내가 빨리 어떻게 보면 대처했으면은 약을 먹으면 조금 늦출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약값이 엄청나요. 진짜 약값이라고 해서 제가 들은 게 700만 원? 한 달에 최소 6개월은 먹어라 라고 하는데 누가 먹어요 이거를? 지원된다 해서 뭐 되는 게 약값이 400만 원? 그것도 누가 먹어요 진짜. 그래서 어떤 어머니들은 이런 것까지도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카페 보면은 진짜 집 팔았다,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닌 게 어떻게 보면 내 형편이 안 좋았는데 내 아이가 그렇게 돼가지고 약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를 뺀 거죠 다. 그러니까 이제 월세 살아야 되고. 근데 이게 현실이다. 약값이 너무 비싸요 이거는. 처음에 버스 안에서 제가 눈이 안 보인다는 거를 우연히 알게 됐어요. 동네 안과를 찾아갔죠. 오른쪽은 시력 측정 불가예요. 그래, 안 보이는 건 알았지만 말로써 측정 불가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왼쪽은 0.9인가? 큰 병원 가봐라 라고 하니까 큰 병원? 내 인생에 큰 병원을 가봐? 제 첫 큰 병원이었어요. 대학병원을 갔고 염증이래요. 시신경 염증. 그래서 괜찮을 거다. 3일 정도 입원하면은 나으실 거다 라고 하니까 다행이다. 그럼 학교 빠져도 되겠네 3일 동안은. 다행이다 하고 3일 동안 입원하고 이제 퇴원을 했어요. 하고 지내는데 어느 날 학원에서 책을 보는데 책이 글자가 빛번짐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약하게 중간중간 끊어져 보이고. 왜 이러지? 안경집을 처음엔 갔거든요. 안경집에서 도수가 안 나온대요. 왼쪽 눈 0.9라고 했는데 한 3달 정도 지나고 간 건데 0.3까지 나온대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빠지지? 심지어 이것도 잘 나와야 0.3이지 0.2다 지금. 큰 병원 가봐라. 큰 병원에 가서 의사쌤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죠. 다른 의사쌤한테 넘기는 거예요. 왜지? 설명을 안 해주니까.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다시 말을 하니까 피검사를 하고 일주일 후에 오래요. 일주일 후에 찾아갔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뭐지? 왜 한숨을 쉬시지? 저 미안하다 부터 말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희귀병이 맞았다. 이게 현재는 아무 방법이 없다. 뭐 수술이든 그런 방법도 없고 지금 나온 약을 먹어도 크게 뭐 기대할 건 없다. 그리고 앞으로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뭐 해줄 수 없는 게 없어서 참 미안하다.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저는 비현실적이었죠. 큰엄마도 같이 갔으니까 큰엄마 얼굴 보이지? 의사선생님 얼굴 아직 보이지? 말도 안 돼. 그래서 좋은 음식들 다 찾아 먹었어요. 뭐 블루베리, 당근, 뭐 진짜 눈에 좋다는 건 다 찾아 먹었죠. 근데 2달 후에 의사선생님이 2달 후에 이제 안 보이게 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확히 진짜 2달 후에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늘상 갔었는데 가지도 못하게 됐지, 집 앞에서 길을 잃게 됐지, 핸드폰 못하게 됐지,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내 인생 끝났구나, 그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여러 명 계셨을 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하면 내가 잘 살 수 있겠지,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부터 들게 되더라고요. 일단 처음에는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힘들었죠. 와, 불편하다. 왜냐면 내가 보던 거를 못 보니까 답답함이 참 컸고, 내가 그 전에 많이 봐둘 걸, 왜냐면 자세히 봤던 것들은 상상이 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지 않았던 것들은 좀 희미해요. 그래서 그때 많이 봐둘 걸이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더 불편했죠. 왜냐면은 불쌍하게 바라보니까, 계속 안타깝게 바라보니까. 왜냐면 시각장애인으로 저는 적응을 하게 됐고, 핸드폰도 혼자 소리 들으면서 하게 되고, 컴퓨터도 하게 되고, 이제 하게 되는 영역들이 많아지는데 사람들은 TV에서 그런 거에 대한 걸 보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니까 불쌍해하고, 그런 시선들이 참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도 이어지지 못하고, 장애인이 직업을 가진다는 거는 누군가 해줄게 해서 받는 거 외에 내가 능력이 있는 걸 보여줘서 가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선이 조금 불편했죠. 물리적인 건 과자나 일상적인 제품들에서 점자가 없으니까 혼자 골라 먹을 수가 없게 되고, 사람들은 그걸 또 바라보게 되면서 얘는 혼자 할 수 없는 애구나. 어떻게 환경적인 문제거든요. 점자가 있으면 내가 혼자 까먹을게요, 괜찮아요, 저 안 도와주셔도 돼요, 약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되게 불편하고, 버스도 마찬가지고, 버스가 제자리에 서고 소리만 나면은 탈 수 있어요. 근데 버스 제자리에 안 서서 불편한 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버스 영상이 잘 된 게 아닌가. 저도 버스 타기 힘들어요가 비장애인들이 더 많아요.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그때. 일단 여행 가볼 걸. 큰엄마 큰아빠랑 여행을 가본 적은 많이 없고 그냥 등산만 많이 다녔지. 근데 여행을 가서 많은 것들을 봤으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볼 거리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리고 큰엄마 큰아빠 얼굴도 더 자세히 봐둘 걸. 그리고 내 얼굴도 더 자세히 봐둘 걸. 왜냐면 진짜 본 것만큼 상상이 되거든요, 중도의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들은, 제 생각에. 그래서 더 자세히 봐두지 못해서 내 세계가 조금은 좁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제 얼굴 기억은 빡빡이 머리를 가진 소년? 아니, 저희 학교가 빡빡이 머리였거든요. 무조건 군인보다 짧았어요. 9mm. 저의 머리는 9mm. 그러니까 빡빡머리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거울을 잘 보지 않았어요. 13년 전에 본 게 저의 마지막 얼굴이니까. 어떻게 보면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액티비티한 활동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축구 같은 것도 하고 싶고 당구 같은 것도 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중간에 못하게 된 게 저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아쉬운 부분이에요. 취미를 요즘에도 찾긴 하지만 제가 넷플릭스 보는 게 취미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도 조금 더 폭넓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못하는 건 좀 아쉽다. 공부는 어떻게 보면 제가 포기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가능하게 돼서 다시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수능도 제가 봤고, 전 수능 못 볼 줄 알았어요. 제가 고3 때 자퇴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정확히 3년 후에 수능을 보러 갔죠. 점자 배우고 다 익히고, 수학 점자도 익히고, 머리로 암산해서 수학도 저 1등급도 맞아보고. 특히 수능 30번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 있어요. 점 다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탁탁탁. 누가 보면은 왜 쟤 저렇게 가만히 있지? 싶을 텐데 가만히 30분 동안 이러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전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 읽었고 머릿속에 그림 그려서 만나는 점 세고, 이거 같은데? 뭐 객관식 같은 경우면 그 답을 찾고, 있다. 개이득. 저는 사람 없었으면은 유튜브 못하지 않았을까. 여전히 사람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분명해요. 저는 하고 싶은 건 많거든요. 근데 옆에 지지자가 늘 필요한 스타일. 나도 같이 하자. 진짜? 너무 좋아. 야,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좀 시너지 받고 탄력 받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못하는 영역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같이 도움을 주고, 내가 못하는 부분들을 채워주고, 저도 이 친구가 못하는 부분을 잘 가지고 있으면 채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도 현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도 영상 처음에 막연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클릭을 할 수는 없으니까 막 이것저것 만들 수도 없고, 만드는 친구를 찾아야겠다 해서 만드는 친구한테 부탁하고 그렇게 올리게 됐던 게 지금 3년 반이 지나서 500개를 넘게 올리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처음에 저 심지어 시각장애인 되고는요, 고개 숙이고 이야기했거든요. 뭔가 내가 남을 이상하게 쳐다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커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진짜 컸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이 말 하더라고요. 야, 그게 더 이상해 보여. 그래요? 그래서 고개 들고 보이지 않더라도 그냥 그곳을 봐요. 그냥 좀 뭐든 해보는 것 같아요, 더. 사실 해보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너 해봤냐? 이 말이 저는 되게 와닿거든요. 해봐야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해봐야 느끼는 것들도 있는데, 제가 그전에는 걱정이 되게 많고 우리가 뭔가 루틴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흘러가는 대로 스텝대로. 근데 저는 시각장애인이 되고서는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 되게 못했던 것들에 대한 억울함도 있고, 그래서 전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는 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거야. 그래서 2년 동안은 춤도 추고 외국에 공연도 가보고 뭐 스피치 대회도 나가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되게 많이 시도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알아가는 게 되게 크더라고요. 아, 난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나 이거 할 때 되게 즐거워하네? 근데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내가 즐거워하는 게 뭔지를 알고 하니까 더 큰 시너지도 나고 뭔가 좋더라고요. 많죠. 그 시기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그때 내가 결혼을 했다. 나 고민이네. 누구 얼굴부터 봐야 되나. 이게 누군가 서운해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 쫙 세워놓고 쭈르륵 동시에 봐요. 서운해하지 마시오. 동시에 볼게요. 싹 얼굴 보기. 그것도 왜냐면 궁금해요. 제가 옛날 얼굴들만 기억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눈이 안 보이고 만났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고, 아이가 있으면 아이의 얼굴도 보고 싶고, 그리고 운전을 하고 싶다. 그리고 빨리 여행 떠나고 싶고요. 게임도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러면은 끝도 없어요. 1박 2일 말해야 돼요. 너무 많아요. 사실 시각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알잖아요. 사람마다 참 다르다. 나는 좀 힘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좀 밝을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밝게 살고 싶을 거예요. 맞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니까. 여러분, 만약에 시각장애를 가졌는데 내가 지금 힘들다, 이것저것 해보세요. 해보면 좋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건 시각장애인이든 누구든. 그래서 우리 뭐 배는 것도 잘 없고 좀 이것저것 해보면 어떤가. 뭐 춤추는 게 부끄러운가? 부끄러웠지만 저도 쳐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많이 해봐야 된다. 힘든 것도 해보고 즐거운 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라. 그러면은 저희한테도 조금 더 행복한 삶들이 오지 않을까요?